이런 법무사 시험 같은 자격자 시험 공부는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합격 또는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을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모셔봤습니다. 바로 수석 법무사 김장훈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자, 일단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그 수석 법무사라고 하면 그 해 시험에서 1등 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해 시험에서 1등 한 거죠. 네. 와, 혹시 그게 몇 년도죠? 2024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4년도면 작년이잖아요. 합격 발표가 작년이고요. 시험은 23년도에 받고 발표를 알게 된 건 24년도 2월이었습니다. 네. 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4년생입니다. 94년생. 그러면 몇 살에 합격하신 거예요? 한국 나이로 치면 31살이 맞나요? 제가 슬슬 헷갈릴 때가 슬슬 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슬슬 연생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네. 일단은 대략적으로 31살에 합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되게 이른 나이에 되신 거죠? 네,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그 법무사라는 직업을 원래 옛날부터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어요. 네. 그때 아무래도 조금 법 쪽에 좀 관련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직장이 아니라 저는 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신 거예요? 저는 조금 공제조합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잠시만요. 조금 말이 꼬이는데 이제 선원들에 대한 선주들의 공제조합이었고요. 이제 선원들이 사고가 나면 이제 선주들이죠. 배 주인들에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분쟁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조금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금 법적인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무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고 네. 그러면 현재 근무지는 좀 어디시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시흥 쪽에 최근에 개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업을 하셨으면 최근에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정신없죠.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제 개업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도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근황 간단하게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석 법무사 신인 만큼 그 비결 같은 걸 좀 물어보려고 해요. 일단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그런 나의 비결 있나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운입니다, 운. 네. 근데 물론 뭐 운에 맡기고 뭐 공부를 하지 마시라, 뭐 하늘에 기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좀 운을 만드는 건 조금 어느 정도의 좀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저는 시험을 봤을 때 자신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그렇게 막 엄청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네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공부한 데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매일매일 꾸준히 거의 하루 정도만 쉬고 이제 뭐 시험 한두 달 전에는 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행히 문제들이 다 나와서 운 좋게 조금 사실 수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도 좋고 수석이고 잘나셨는데 겸손까지 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운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비법 같은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시간 관리 방법은 사실 좀 저는 공부할 땐 좀 루틴하게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원을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 9시보다 좀 더 빨리 왔죠. 9시에 강의니까 뭐 한 30분 전에 와서 이제 그날 배울 거 예습하고 그다음에 학원 강의 듣고 밥 먹고 이제 한 저녁 10시, 11시 정도까지 매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하루는 좀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일요일까지 공부하면 좀 몸이 망가지게 되고 슬럼프가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루틴하게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루틴하게 하는 게 사실 왕도인 것 같아요. 비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루틴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수석은 조금 운이 좀 더 따라주긴 해야 되지만 네, 합격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니까 가능했다. 아, 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여태까지 준비했었던 총 기간 네. 얼마나 걸렸어요? 총 기간은 한 1년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게 평균보다 빠른 거죠? 조금 빠른 편이죠. 와. 많이까지는 아닌데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오. 약간 엄청 빠른. 네, 지금 오. 평균적으로 네. 5년 아, 짧아요. 지금 저쪽에서 대표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1년 7개월이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엄청 빠른. 엄청 빠른 거다. 보통은 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컨셉 겸손이신가요? 좀 악플이 좀 두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수석이고 아무리 내가 빨리 됐고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땠어요? 정말 힘든 순간은 정말 많았죠.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길게 한 편은 아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되게 힘든 때가 많았는데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제 불안감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좀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없어졌고 제가 29살 정도에 시작을 했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직장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조금 불안감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능이랑 제가 조금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수능은 사실 성적이 나오고 이제 뭐 대학교를 조금 흔히 말하는 좀 좋은 대학교를 못 가더라도 대학교는 갈 수 있지만 이런 법무사 시험 같은 자격자 시험 공부는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합격 또는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뼈 깊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네요. 확실히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서 오는 불안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 있었나요? 이제 조금 저는 좀 자기 전에 조금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전에 내가 이제 법무사가 돼서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좀 버텼고요. 법무사가 된 미래의 모습을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꼭 돼서 법무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로 법무사가 돼보니까 좀 어때요? 일상은? 사실 요새 개업을 해서 그런지 조금 많이 정신이 없는데 일상은 좋은 의미에서는 조금 일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니까 바쁘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또 바쁘니까 조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감사하게 일은 조금 들어오지만 그래도 바빠서 조금 확실히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공부할 때랑 다르게 조금 실무적인 거는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도 조금 열심히 다시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다. 사실 바쁘게 지내는 거 정말 좋죠. 근데 일단은 또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앞서서 저희 지난 영상에서 김현기 법무사님께서 수익을 솔직하게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수익 공개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사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뭐 그래도 조금 대략적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견에서 한 대기업 정도 신입사원 초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초봉 신입사원에서 대리 정도의 초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사심이 담긴 건 아니고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사실 개업한 지 지금 2달 정도 되셨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회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최근에 좀 바쁘다고 하셨는데 수입 많이 들어오나요? 뭐 적지는 않게 들어오더라고요. 다행히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문의하셔가지고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입을 늘리는 그런 비결도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을 이렇게 막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활동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광고를 많이 하려고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광고 플랫폼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데다가도 등록해가지고 좀 상위권 노출이 되면은 이제 전화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 그 김영희 법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자격사랑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뭐 대표님도 만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술자리가 많나요? 술자리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네. 그것도 수임과 연결되는 부분일까요? 이게 근데 막 너무 이게 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술자리를 또 가다 보면은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느낌으로 네, 하면은 네, 그렇게 알아둬서 또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저희도 뭐 언젠가는 한번 수임을 하실 일이 있으니까 네, 보통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외향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빨리 조금 개업하셔서 자리도 잘 잡으시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미와 정이 좀 필요하다, 외향적인 사람이 유리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지금 약간 분야는 어느 쪽이시죠? 개인회생 쪽 주로 하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저는 법인 쪽을 많이 하고요. 법인 등기 쪽을 좀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보통 부동산 등기도 조금 하는데, 부동산 등기는 보통 뭐 상속, 뭐 증여 이런 쪽을 많이 하고요. 가장 주로 하는 건 보통은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랑 이제 좀 가사 사건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한정 승인이라던가 상속 포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기 쪽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객분들 중에서 좀 힘든 분들은 없으셨나요?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예. 밤을 새야 되는데 물론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아무래도 어려 보이다 보니까 일단 다짜고짜 반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도 나름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개업을 해서 법무사대 고객으로 만나는 건데 반말을 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이고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동안인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노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좀 늙어 보이려고 좀 옷을 입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의뢰인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뭐 적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네, 악플이 좀 두렵네요. 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